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9번째 시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실 차례예요. 재밌냐고요? 복잡해요. 예, 복잡한데 하셔야 되겠죠? 자, 요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문제 길이가 제일 길어지고 문제를 읽다가 문제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관계 설정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되죠. 관계를 왜 설정하나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관계형이야. 이게 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표가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표는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표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고 정규화라고 배웠고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표의 개수는 많아지고 필드의 수는 줄어든다고 했던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과정의 설명이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액세스에서도 표 한 개 갖고 모든 걸 다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표를 주제별로 나눠 갖고 만드시겠어요?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각 테이블의 필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건데 앞으로 관계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연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두 개 테이블에 속하는 원소를 하나의 쌍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쌍으로 되는데 이 쌍으로 연결된 상태가 우리 앞부분에서 배우셨던 1대1이냐 1대 다냐 다대다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둘 이상의 테이블, 계속 말씀드려요. 둘 이상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쿼리, 지금 우리 뭐 배워요? 테이블 배우죠? 테이블 다음에 배우실 개체가 쿼리, 쿼리 다음에 배우실 개체가 폼, 그 다음에 보고서 등등. 그래갖고 우리가 테이블에서 관계가 제대로 설정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와 관련 테이블의 외래 키를 서로 대응시켜 설정합니다. 이 개념 기억나세요? 테이블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A 테이블의 기본 키를 B 테이블에서 참조하는 게 그 기본 키가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래 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갖고 요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항목이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항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기본 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 두 키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학번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도 학번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의 자료 형식은 똑같아야 될까요? 안 똑같아야 될까요? 연결을 해갖고 같이 발전을 시켜나갈 건데 얘는 문자로 돼 있고 얘는 숫자로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형식과 종류가 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나가보죠. 그럼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건 앞부분에서도 한번 했었어. 그렇죠? 1대1 관계가 있고 1대 다 관계가 있고 다대다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액세스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표현하는 건 힘들어요. 테이블 두 개만 놓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존재하지만 액세스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테이블 세 개로 표현한다. 이거 하나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출발합니다. 1대1 관계. 자, A 테이블에서 B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레코드만 일치하는 관계. 예를 들어 드리죠. 자,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어. 자, 학번이 1, 2, 3, 4가 있고 이름도 홍길동, 김유신 뭐 이따 칠게요. 그러면 이게 A라는 테이블이고 B라는 테이블에도 학번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런 다음에 주소가 있고 나이가 있어. 그럼 여기는 학번하고 여기는 학번은 똑같은 학번. 얘도 기본 키고 얘도 기본 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다 칠게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고 여기 있는 거 한 개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게 1대1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죠? 보세요. 그래서 A와 A의 기본 키를 B에서 외래 키이면서 기본 키로 사용하여 관계를 설정하면 자, 요렇게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래 키라고도 할 수 있고 B 입장에선 얘가 기본 키이기도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1대1 관계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예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관계가 문제가 나오면 이런 예시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100% 맞춰요. 자, 1대 다관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대 다관계. 자, 똑같이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어. 1, 2, 3, 4가 있고 누구누구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수강. 등록이 있어요. 수강 등록이. 자, 그러면 학번. 누구누구는 A라는 과목을 들었고 누구누구는 B라는 과목. 누구누구는 C라는 과목. 누구누구가
또 D라는 과목도 들을 수 있죠. 우리 수강할 때 A라는 사람이 여러 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가 있고 한 개가 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연결했을 때 여러 개로 수강 등록의 명단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1대 다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읽어보죠. 테이블 A에 있는 각각의 레코드는 테이블 B에 있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와 일치하지만 테이블 B에 있는 레코드는 테이블 A에 있는 레코드에 하나만 일치하는 관계. 말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 개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얘를 따지게 되면 얘 이렇게 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이랬고 여기서 갈 때는 하나만 연결이 되는 관계. 1대 다관계. 감 잡으시죠? 그리고 굳이 키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키, 외래키 관계가 이용돼서 이렇게 1대 다관계가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 다대다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처럼. 근데 XS에서는 테이블 2개로는 불가능하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다대다는 머릿속으로 원래 구현하는 것도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녀석을 테이블로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이상현상이 꽤나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테이블에서 XS에서는 이 다대다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2개 테이블을 3개 테이블을 묶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대다 관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관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있는 테이블 닫고 시작하세요.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닫고 관계를 설정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럼 관계를 어디서 설정합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메뉴 찾아가셔서 관계라는 그룹 항목 중에서 관계라는 단추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 디자인 탭에서 테이블 추가를 누르고 테이블을 쭉 펼쳐놔. 내가 만들어놨던 테이블이 4개면 그 테이블 중에서 내가 필요한 관계를 설정할 테이블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있는 항목을 여기다가 끌어다 놓으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쭉 끌어다 놓으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된다? 관계가 설정이 되면서 관계 설정 대화 상자 이게 조금 이따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팅이 되고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라는 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자, 보시겠어요? 메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뉴에 관계라는 단추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조금 이따 우리 XS 실기 화면에서 보자고요. 제가 다뤄드리는 화면에서. 그러면은 이 화면이 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테이블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떠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내가 필요한 테이블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랬었을 때 요 표시는 무슨 표시? 이 표시는 기본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본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본키 없이도 테이블 작성이 가능하다. 저번 시간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면 어떻게 끌어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관계가 설정이 된다. 1대1이냐 1대4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관계를 설정하는 화면이 되는 거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1대1 관계. 모두 중복 불가능한 기본키나 인덱스. 그렇죠? 인덱스하고 기본키는 짝꿍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1대1 관계가 될 거고 어느 한쪽에서 중복 불가능한 기본키나 인덱스가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테이블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타나고 여기서는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게 또 얘도 요걸 참조하고 얘도 요걸.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다가 되면 요게 1대 다관계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대다 관계. 그럼 XS에서 다대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양쪽 테이블의 연결 필드가 모두 중복 가능한 후보키나 인덱스로 모두 중복 가능해야 돼요. 그래갖고 끌어다 놓으면 되긴 하는데 XS에서는 관계 설정을 할 때 사용되는 필드는 기본키나 인덱스입니다. 보통이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키나 인덱스는 중복 불가능이죠. 다대다가 되려면 중복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 여러 개 입력될 수 없기 때문에 두 테이블을 직접 다대다로 정의할 수 없어요. 3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1대다 관계를 2개를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대다가 됩니다. 라는 개념. 그래서 얘는 개념만 기억해 놓고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현이 되죠. 3개 테이블을 이용해 갖고. 하지만 2개 테이블로는 구현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해 갖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관계 설정 대화 상자를 보여드리죠.
얘가 관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나오고 이런 단어가 나오고 여기 밑에 보시면 관계의 종류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간다고? 1대다 아니면 1대 1만 돼요, 여러분들. 다대다는 여기에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세 개 테이블을 묶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다대다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우리는 관계 설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2개 테이블만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인 유형이라는 또 다른 항목이 나타나요. 조인이라는 게 뭐예요? 연결할 거예요. 어떻게 연결할 건가요? 이렇게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은 하면 되죠. 상황에 따라서 얘들도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깔끔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내부 조인이라고 불러요. 내부 조인. 관계에서 조인 유형으로 가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 2번, 3번을 묶어갖고 우리가 외부 조인이라고 불러요. 외부 조인이라고. 근데 문제 읽어보세요. 이거 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힌트가 다 나와. 담당자 연락망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담당자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담당자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담당자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은 담당자 똑같은 사람 2번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담당자 목록은 기록해야 되는 게 마저 틀려. 맞죠? 여기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관리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 자, A라는 제품을 홍길동이 관리하고 B라는 제품도 홍길동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신 여기 홍길동하고 이순신 2명밖에 없는데 여기 김유신이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3번은 역으로 된 거죠? 그렇죠? 3번은 역으로 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끌어다 놓으면 얘들이 알아서 세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물론 나중에 손 대는 경우도 종종 실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랬었을 때 그렇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대부분 알아서 세팅이 될 거다. 감이 있으실까요? 이거 감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보면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얘는 국어 싸움이야. 말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자, 계속 나가보죠. 그러면 관계 설정, 내부 조인. 방금 말씀드렸어요. 일치하는 행만 뽑아내갖고 연결이 되는 개념, 내부 조인. 외부 조인은요.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 중에서 왼쪽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다 있어야 돼. 관리자 이름은. 근데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은요.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외부 조인, 내부 조인 있는데 외부 조인이 2개로 나눠져요. 왼쪽이 기준이 되냐? 오른쪽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이 말을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다. 조인의 유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 설정 시 세팅할 수 있는 조인의 유형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내부, 외부, 근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 그러면 관계도 수정 볼 수 있다, 없다? 삭제도 할 수 있다, 없다? 삭제할 수 있어요. 관계선. 아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런 게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 그림 잠깐 한번 보실까요? 담당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 담당자는 다 여기다 기록을 해. 그럼 담당자가 똑같은 놈이 들어갈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담당자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기본키로 세팅을 해놓고. 자, 관리. 그러면 A라는 담당자가 그러니까 담당자 A가 여러분들 상품 코드 1을 관리할 수도 있고 2도 관리할 수 있고 3도 관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뭐예요? 다중 필드 기본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었을 때 그러면 관리라는 테이블에는 여기에 있는 담당자 이름이 몇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선생님, 얘 기본키 아닌가요? 얘 2개가 묶어서 기본키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개, 여기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 그러면 요 녀석을 갖고 수정은 어떻게 해요? 요 선에다가 마우스를 움직여 놓고 갖다 놓고 정확하게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무슨 화면이 뜨냐면 여러분들 이 화면이 떠요. 그래서 너 수정 보려면 여기서 수정 봐라. 삭제하려고 그러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두꺼워져요. 이 조금 가는 선인데 두꺼운 선으로 바뀌어.
누가 봐도 뭐 조금 이따 액세스 화면에서 보세요. 선이 두꺼워지면 그때 델리트 누르게 되면은 관계선이 삭제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델리트 눌러도 삭제 눌러도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거죠. 한 번 삭제한 관계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관계 설정하면 되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관계 한번 삭제하고 컨트롤 Z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를 설정해라.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관계 편집 대화 상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까요? 뭐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표들이 유지되는 관계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은 뭐냐? 참조 무결성. 결국 테이블 두 개가 있으면 어느 거 하나는 어느 거를 참조해 갖고 자료가 유지 관리되는 거 맞겠죠? 맞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참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는 성질. 이게 돼야지만 자료가 깔끔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데이터 실수로 삭제 또는 변경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규칙을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고 부르고, 참조 무결성을 지정하려면 여기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체크가 돼야지 얘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얘들은 얘 체크 풀어놓고 종속 따로 체크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얘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까다롭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체크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체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료가 움직이나요? 그게 여러분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뜻일까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기본 테이블의 기본키 필드에 없는 데이터는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의 외래키로 입력할 수 없다. 보세요. 이거 쉬운 예시로 할게요. 자, A라는 필드,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 아까처럼 그냥 담당자로 하죠.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 홍길동, 고길동이 있대요. 그러면 B라는 테이블은 그 제품 관리예요. 그럼 제품 번호가 있겠죠. 제품 번호 1, 2, 3, 4가 있을 거고, 그럼 그거 관리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담당자. 자, 여기가 기본키입니다. 그랬었을 때, 그럼 여기에 홍길동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2도 홍길동이 담당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것까지 다 같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고길동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여기에 이순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됐었을 땐 반드시 여기에 있는 사람만 여기에 있는 담당자로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담당자고 여기 있는 담당자가 관계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참조 무결성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은 여기에 없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기본 테이블에서 기본키 필드에, 기본 테이블에서 담당자가 기본키라고 그랬죠? 없는 값이 여기에 입력될 수 없어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싸움이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나오면 길어져. 짜증도 되게 많이 나고요.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자, 요게 체크가 되면서 요게 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 테이블에서 기본 키 값을 변경하면,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홍길동끼리 이렇게 다 연결됐는데 홍길동이 바뀌었어. 담당자가 뭘로? 윤, 인, 수, 이 제 이름인데, 그러면 요렇게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그럼 얘들도 홍길동이 담당한 게 윤인수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잘 보세요.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홍길동 값은 다 뭘로 바뀔 거라고? 윤인수로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테이블 유지 관리가 훨씬 편해지죠. 이걸 만약에 관계 설정 없이 독자적인 테이블로 하게 되면 여기 바뀌어갖고 했던 거를 또 여기서 찾아갖고 일일이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한 게 관계. 그 중에서 참조 무결성과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됐나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참조 무결성과 관련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여기서 윤인수를 지웠어. 그러면 여기서도 윤인수를 참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같이 날아간다고요. 기본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하면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의 관련 레코드도 같이 삭제가 돼요. 윤인수만 날아가는 거지 고길동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날아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됐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가 돼. 같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참조 무결성만 체크해 놓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홍길동을 윤인수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변경할 수 없게끔 에러 메시지가 떠요. 참조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왜? 여기서 홍길동을 윤인수로 바꾸는 순간 여기 있는 것들이 자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어라 못 바꿔요.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럼 여기서 윤인수 지우면 여기서 지금 윤인수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얘 지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헷갈린다고 그랬죠? 이 참 헷갈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념 갖고 문제를 내게 되면은 이 개념 문제 맞추는 게 의외로 까다로워요. 나머지 거는 거의 단답식 같은 개념에서 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얘는 그때의 상황을 이해해 갖고 문제에서 제시된 예시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 볼게요. 자, 그럼 참조되는 테이블. 아까 기본 테이블. 이거 왜 괜히 지웠다. 자, 이거 기본 테이블이라고 했고, 요게 참조하는 테이블이에요. 참하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고, 얘는 참대라고 그러는데, 참대, 참하가 있었을 때, 기본 테이블가 있고, 외래키가 있는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이 있었을 때, 만약에, 여기 아까 이게 기본 키였고, 이순신, 고길동, 그 다음에, 홍길동이 있었다 치자. 자, 홍길동이 있는데 그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제품 번호하고 담당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격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돼 갖고 관계가 설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다가 그럼 제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요. 담당자 한 명이 더 입사를 했어. 윤인수가 입사했다 칠게요. 윤인수라는 자료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사람 이름만 아니면 돼. 얘는 여기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아직 배당을 안 받은 거죠. 배당이 아니라 담당을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아요. 얘는 어차피 나중에 또 이렇게 했대 여기에 윤인수를 써갖고 이 사람은 뭘 담당하겠습니다를 연결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요거 여기에 윤인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윤인수를 넣는 거야. 여기는 윤인수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부터 윤인수를 세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가 된다고요? 얘는 위배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 필드에 없는 데이터는 외래키 필드로 삽입하게 되면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므로 여기에 그러니까 윤인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입력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외래키가 널인 경우 자, 비어있는 경우는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빈칸은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삭제를 해요. 자, 여기서 홍길동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는 위배가 돼요.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돼 갖고 얘는 삭제가 되지 않아요. 삭제가 되지 않아.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관리하는 제품군에서 제품 코드에서 2라는 코드는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어.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얘를 지워요. 얘 지우는 거는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 지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의외로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삭제되는 건 상관이 없고 그 대신 여기나 여기에 이렇게 삽입이나 삭제가 됐을 땐 이런 식으로 참조 무결성이 뭐가 된다? 오케이. 위배될 수 있다. 요거 갖고 문제 푸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 키나 외래 키를 수정하려면 참조되는 테이블 양쪽 모두 똑같은 값으로 수정해야 돼요. 그렇죠? 홍길동이 개명을 했어. 홍개똥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도 홍개똥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기 귀찮으면 아까 뭘 하면 돼? 이거 하기 귀찮으면 뭘 하면 되죠? 여기에 불 들어오게 하면 되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빈거. 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설정하고 참조 무결성을 유지해 나간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참조에 대한 개념은 끝이야. 이걸 액세스로 한번 보여드리고 액세스로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뭘로 나왔을 때?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세스 화면에서 관계 설정하는 것부터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액세스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먼저 어디 가시라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좁아요? 그러시는데 얘는 이동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갖고
그렇죠? 선생님 아까 여기 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테이블 추가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뭐를 생산지 담당자 다 있죠? 예. 보세요. 요거 이렇게 눌러갖고 테이블 없애는 방법도 요거 선택하시고 델리트 누르시게 되시면은 델리트 누르시면 없어져요. 실제 테이블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아니죠. 관계를 설정하는 화면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썼을 때 어라 생산지 다시 추가하고 싶은데 누르고 선택한표 추가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생산지를 이렇게 끌어다 놓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 쓰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볼까요? 그러면 상품과 생산지 요 녀석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볼까요? 쭉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보이시죠?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 편집 상대가 나타나고 여기 여러분들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르면 그때 누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상품 코드에 따른 상품명하고 상품 코드에 따른 생산지가 이렇게 따로가 유지 관리되고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지겠죠?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1대 무한대죠? 얘는 1대 다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인 유형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제가 불 들어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이 녀석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거. 그런 다음에 뭐를 누르게 되면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 글자가 이게 화면을 조금 키우고 싶은데 제가 요거는 지금 모니터로 따로 찍고 있는 노트북으로 따로 찍고 있는 거라서 조금 화면이 작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1,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었을 때 관계가 설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을까요? 보세요. 요 녀석을 클릭하게 되면 두꺼워진 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러면 영구히 삭제됩니다. 맞죠? 선생님 편집하고 싶어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뜹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런 걸 눌러가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세팅할 수도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요거 보시고 여기는 근데 불가능해요. 왜냐면 테이블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관계 편집의 대화 상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제대로 세팅되어야지만 나중에 쿼리, 폼, 보고서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연결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라는 거.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지금 관계를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팅한 게 아니라 이거는 유대한 거에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기서 지금 요거를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야지만 맞는 거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관계 설정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구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게 필기 문제로 나오면 어렵게 되는 거다. 되셨을까요? 그래갖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테이블 추가는 헷갈리지 마세요. 관계에서의 테이블 추가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새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관계 지우기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 잡히실까요? 관계에 대한 개념이 그러셨으면 이 녀석 관계는 일단 액세스로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인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원래 화면으로 들어올게요. 액세스를 다루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이거 실기 때도 관계 문제는 무조건 나와. 근데 관계에서는 문제에서 하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뭐랑 연결하고 뭐에서 참조 무결성에서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라는 게 다 문제 지문으로 실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문제는 필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 그걸 한번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테이블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관계 탭에서 참조 무결성, 조인 유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테이블 관계를 수정하려면 관계선 더블 클릭, 오케이. 맞죠? 그래서 관계 설정 대화 상자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디자인 보기 상태로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확인하면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다.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뭐하고 작업하라고요? 닫고 작업하십시오. 더 굵게 표시된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게 되면 관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콜. 자, 그럼 답은 3번이죠? 이런 개념적 문제만 나오길 제가 빌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적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자,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래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내가 이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관계를 했는데 이 항목을 내가 다른
다른 필드로 내가 바꾸고 싶다. 바꾸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조인 유형은 내부, 왼쪽, 오른쪽, 외부. 얘는 외부예요. 내부는 하나밖에 없고 외부가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다. 동글뱅이. 자,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 관련 필드 업데이트와 관련 필드 레코드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얘가 체크가 돼야지 얘 쪽에 불 들어온다고. 그럼 얘도 동그라미. 답 몇 번? 3번. XS에서의 관계 편집에서는 1대1과 1대 다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자, 죄송합니다. 다음 중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에서 1대1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언제 성립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기본키, 여기도 기본키. 그렇죠? 기본키가 모두 중복 불가능. 그거를 끌어다 놓으면 1대1. 맞죠? 양쪽 테이블의 연결 필드가 모두 중복 불가능한 기본키나 인덱스로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1대1이 됩니다. 됐나요?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요 개념 갖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요 개념 아닌 것들에 대한 말을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한번은 꼭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답이 1번이 되는구나. 자,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실래요? 참조 무결성은 참조하고 참조되는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외래키 값이 있는 레코드 삭제 시에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장난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아까 가라는 테이블하고 나라는 테이블에 홍길동, 여기도 홍길동. 얘가 기본키예요. 그렇죠? 참조하는 테이블이 뭐고 참조되는 테이블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보면서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된다고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에 레코드 삭제시. 그러니까 얘가 이쪽을 참조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랬었을 때 여기 있는 내용 지우는 건 레코드 지우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기 기본 테이블, 참조되는 테이블, 참조하는 테이블은 참하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참돼에서 지우게 되면 위배가 돼요. 맞죠? 여기를 참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의외로 헷갈린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이해 안 해놓으면. 그래서 답이 2번. 나머지 거, 외래키 값이 널일 경우에는 유지된다. 맞죠? 그런 다음에 테이블에서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된다. 여기에 레코드 추가되는 거. 그리고 참되냐, 참하냐. 그렇죠? 참되냐. 이 참되라고도 나올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기본 테이블, 관계 테이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개념 잘 잡고 넘어가시라고. 여기까지도 그래도 할만해요.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근데 문제가 이거.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고 했던 게 이거. 참조돼, 참되냐, 참하냐. 그렇죠? 기본 테이블이냐,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이냐, 외래키가 있는 테이블이냐. 이렇게 문제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에 삽입되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삭제되는 것도 상관이 없어. 그 대신 여기에 없는 게 들어가게 되면 위배가 되고,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서 삭제하게 되면 위배가 되고. 맞죠? 그리고 요 개념표를 머릿속에 푹 집어넣고 참돼, 기본. 이렇게 이해하셨고, 이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참되냐, 기본이냐만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면 웬만큼 답을 불러내실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더럽게 짜증나요.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제가 길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가 짜증나는 문제예요. XS에서. 보세요. 부서 코드를 기준으로. 자, 그럼 부서 코드가 있어요. 부서 코드를 기준으로 기본키로 하는. 얘가 기본키예요. 이게 부서 테이블이야. 맞죠? 부서 코드를 포함한 사원 정보가 있어요. 사원 테이블에. 사원 정보. 부서 코드도 들어가 있겠죠. 부서 코드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 테이블은 뭐예요? 얘가 기본 테이블이에요. 이게 참돼요. 이게 참돼. 이게 참하고. 이걸 그림 속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문제 풀면 어려운 게 한 개도 없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되면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에요. 이 말 되시죠? 부서 코드를.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단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그렇죠? 여기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하나의 부서에 소속돼 있다. 말 되죠?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 그러니까 부서는 자 부서 코드를 기본 키로 하는 부서 테이블 얘에서 그런 다음에 사원 테이블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부서 코드를 참조하는 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인가요 지금? 옳은 것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설정하면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사원 누구 홍길동을 넣고 부서 코드를 누르려면 이 부서 코드 값에는 부서 테이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답 1번이네요. 볼 것도 없이. 헷갈리죠? 말 잘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하면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도 자동적으로 수정된다. 이건 거꾸로 됐죠? 그러면서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를 같이 체크해야 하면 만약에 이 부서 코드를 바꾸게 되면 여기가 자동으로 수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참조 무결성을 유지를 하지 않았대요. 아예 거기에 불을 안 넣었어. 그럼 여기 넣는 값이 지 멋대로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참조 무결성 유지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한다.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삭제할 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 대신 자료가 개판이 될 뿐이죠. 제 얘기 이해되세요? 두 테이블 간 자료가 개판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결성 유지를 하면서 어디에 불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문제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까다롭겠는데요. 이렇게 그림 주면 되게 까다로워요. 잘 보세요. 제품 번호가 기본 키예요.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제품 테이블을 유지할 때 여기는 똑같은 제품 번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가 기본 키니까. 제 얘기 맞죠? 자, 주문 내용. 그럼 주문 들어온 현황이야. 주문 번호는 똑같을 수 없어. 1번 주문, 2번 주문, 3번 주문. 맞죠? 근데 만약에 1번 주문의 제품 번호가 1이었다 칠게요. 그러니까 가라고 치자. 가. 자, 2번 주문도 가를 주문했어. 가. 여기선 가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의 가는 몇 번밖에 안 된다?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있는 거고 하나가 있는 거니까 1. 여기는 무한대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라고요. 1대 다 관계가 성립이 되죠. 제 얘기 맞을까요? 그런 다음에 불 한번 들어온 거 보세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업데이트는 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 제품 번호 집어넣는 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던 건 기억나실 거고 만약에 기존의 제품 번호를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아. 이건 뺐어 이미. 얘에서 예를 들면 다를 지우게 되면 여기 있는 다다다가 어떻게 된다? 같이 날아간다. 왜? 여기 불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다음 중 제품 테이블에서 특정 레코드를 삭제했어. 다를 지웠어. 그러면 답으로 고를 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문 내역에 있는 다도 날아간다. 이게 답이 되겠죠? 볼게요. 자 그러면 주문 내역에서 참조되고 있으므로 특정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같이 날아갈 수 있게 세팅해 놓은 거 맞죠? 그래서 1번 땡. 이해가 되실까요? 제품 테이블에만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고 주문 내역에선 남아있다. 아니죠? 같이 날아간다 그랬죠? 제품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도 날아가고 이를 참조하는 주문 내역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다에 해당하는 거. 모든 테이블이 나타나 이거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를 참조하는 모든 테이블이라고 그랬지 주문 내역의 모든 테이블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는 함께 삭제된다. 답 몇 번? 3번. 이렇게 말로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린다고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셨을까요? 또 다른 문제도.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제가 길어지고 얘가 조금 헷갈릴 거다. 잘 기억해놔라. 자, 이 문제 한번 또 분석해 볼게요. 다음 중 두 테이블에서 적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제품 테이블과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참조한다. 얘가 참되죠? 얘는 참하죠? 참조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분류 테이블이, 자 보세요. 이거 분류가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테이블이. 그렇죠? 제품 테이블이 참하죠? 참하, 참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면 이 문제 풀어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게 되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분류 코드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분류 코드 체계를 변경해서, 자 여기 있는 분류 코드 체계를 변경해서 분류 테이블에 여기 있는 걸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분류 테이블 얘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얘를 바꾸니까 참조 무결성이 설정이 돼 있어 갖고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관련 레코드가 제품 테이블에 있으므로 레코드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아, 참조 무결성이 세팅이 돼 있구나. 그러면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거 바꿔갖고 여기도 지금 넘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참조 무결성에 체크해놓고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 같이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그거를 답으로 찾아낼 수 있니?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테이블의 관계를 해제하고 분류 테이블 분류 코드 값을 수정한다. 이거 되긴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적절한 것이죠. 이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야. 안 되네? 그러면 여기 관계 해제하고 여기 있는 거 딱 바꾸고 여기 있는 거 싹 바꾸고 언제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에서? 기본 테이블에서. 그렇죠? 뭐를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건 답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관계 편집 창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먼저 수정하는 이거 말이 안 돼요. 얘나 일단 능률적인 방법 자체가 아니야. 얘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오케이. 그렇죠? 분류 코드 필드를 바꾸면 어라? 이게 체크가 되는 순간 여기 바뀌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제가 왜 여기 다른 문제에서는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지 않는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끄냐면은 이런 문제가 꼭 관계 설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두 문제도 나올 수 있나? 뭐 개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뭐만 기억해? 참아, 참대, 기본.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 잘 생각하셔갖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 이 관계가 편해진다. 관계가 긴 페이지가 아닌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우리 뭐 남았다? 테이블 마지막 과정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실제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자료도 입력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테이블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외부 데이터와 관련된 개념 이해하신 다음에 테이블 마무리 짓고 종합연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쿼리로 나가시면 돼요. 테이블 끝나셨으면 반 끝나셨다고 보셔도 돼. 이건 조금 농담 삼아 그렇지만 그 반 끝나신 개념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었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9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10강 마지막 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